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수도권과 충북에 이어 전북, 전남 지역에서도 나와 전국 확산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면 업주에게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냥 해, 안 하면 벌금이야 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폭력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6개 주를 덮쳐 최소 70명 넘게 숨졌고 추가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I want to find my wife. I want to find her now. She's still somewhere safe. 부동산 가격 상승이 뜨거웠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분양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든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찾아 경제 부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에는 코로나19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발표된 기준 역대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닷새째 7,000명 언저리입니다. 이 와중에 오미크론은 수도권을 넘어 전북과 전남으로 퍼지는 확산고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 확진자만 10,000명이 눈앞이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빈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만 이미 1,700명을 넘습니다. 구급대원이 확진돼서 소방서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 안전센터 운영이 중단된 건 지난 8일입니다. 구급대 대체 인력이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센터 인원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센터는 이틀간 폐쇄됐습니다.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7,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10,00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특단의 조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주말 확진자 수를 보면 확산세는 다음 주는 9,000에서 10,000명 이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더 빨라질 겁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 또한 8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1,73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병상의 오픈 속도보다도 사실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7명은 지난달 이란에서 입국한 30대 유학생 관련으로 전북에 있는 가족 3명에 이어 전북의 어린이집과 전남으로 확산됐습니다.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충북과 전북, 전남까지 확산되면서 오미크론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잠시 후 자정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했다가는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현실성이죠. 자영업자들은 반발합니다. 이유가 뭔지 우선 이 보도를 보시고 정부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뭘지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정모 씨. 가게 입구에 방역 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써붙입니다. 당장 내일 일일이 손님들의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전담을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집사람은 주방에 있고 나는 홀에 있지만 홀에서 일단 손님 나가면 치워야 되기 바쁘고. 종업원 없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런 소규모 카페에서는 이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만드느라 막 응대하랴 뭐 이거 확인하라 하면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키오스크 주문을 받는 식당 중에는 아예 문을 닫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안 찍고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이거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조금 중지할 생각입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 자정부터 기존 5개 업종 외에 음식점과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가 본격 적용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사업주에는 150만 원이 부과되고 4차례 반복 적발될 때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이거를 확인할 사람을 한 명을 지원해 줄 거냐는 거죠. 이걸 잘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면 벌금이야 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폭력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방역 패스의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뭔지 경제정책산업부의 허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허 기자, 저희가 뉴스에서 매일 최악이다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 전문가와 직접 만났었는데요. 네. 그 전문가가 한 말에 제가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목전이 아니라 이미 붕괴된 것이다. 어떤 상황을 두고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고 말하는 건가요? 네, 현장 목소리가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조치가 없었고 계속 그냥 좀 기다려달라. 방치된 채로 집에 있는 그냥 응급약으로 버티다가 옆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네,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숨진 사례인데요. 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와야 병상이 생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기를 넘어서 이미 붕괴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1,700명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앞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오미크론이 발견됐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유학생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유학생이 전북에 거주하는데 유학생 가족과 그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오미크론이 퍼졌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 전북, 서울에 사는 이 5가구가 어린이집 모임을 서울에서 하면서 결국에는 전남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오미크론이 감염된 겁니다. 네. 치료도 못 받고 숨지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하루 평균 확진자를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6천 명이 넘었는데요. 네. 이번 주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주중에 1만 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늘면 위중증,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답답한 게요. 국민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특단의 조치를 당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남아있는 카드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전략은 백신 3차 접종력을 높이는 것, 네. 그리고 방역 패스를 점차 확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접종 완료 3개월이 지난 국민은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동안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에서 예외였는데요. 종교시설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셧다운, 영업 제한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동안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희생해온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역 전략을 짜왔는데요. 네. 김부겸 총리가 어젯밤 SNS에 봉쇄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영업 제한이나 셧다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당장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방역 전문가 의견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어서 네. 이번 주 확산세를 지켜보고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럴 거면 뭐 단기간에 확 조이고 제대로 이제 자영업자들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곧바로 대선전이 치열한 정치권 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찾았는데 이곳은 박정희 유산의 상징이죠.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 건데요.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TK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풍령 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둘러본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이 산업화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꼭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와 같은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앞서 문경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 바람과 이 태양을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될 것이고,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3대 호황을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거기다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던 건 또 사실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정부의 불가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과를 1년 유예하고 빨리 처분하면 더 많이 면제하는 방안을 당과 상의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출마한 게 아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과 역량에서도 다르게 평가받는 이재명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포항을 찾아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구 경북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국민의힘에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요. 당 선대위와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후보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참여를 꺼리는 중도층과 합리적 진보층까지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바로 그 프론티어에서 뉴 프론티어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며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선대위 소속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윤석열입니다. 맞습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내부에 본부 6, 7개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본부장급 인선을 발표하는데 선임격인 총괄기획본부장 후보로 최명길 전 의원이 거론됩니다. 김종인, 김병준 위원장이 핵심 역할을 맡은 당 선대위에 이어 새시대 준비위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구상한 3김 체제도 본격 가동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한 게 불과 2주 전이죠. 기대와 달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는 국면까지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3박 4일 호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 미래산업 협력을 논의한다는데 국민에게 가장 엄중하게 다가오는 코로나를 두고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은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나들며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이지만 예정대로 순방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선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을 뿐 공개적으로 지시나 당부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코로나 상황을 언급한 건 5일 전 국무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의 성공에 K 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2차례 내는 것에 그쳐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측 초청 의사가 매우 강했다며 핵심 원자재 확보, 미래산업 협력 등을 위해 중요한 순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행당 규모를 최소화했고 현지에서도 문 대통령이 매일 상황을 보고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무책임, 무준비, 무전문성의 산무 위드 코로나라며 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독실한 무엇? 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인데 독실하다는 표현이 나온 걸 보니까 종교 얘기죠? 맞습니다. 독실한 교인이 누구인지 짐작가시나요? 이재명 후보, 네. 오늘 지방 일정 중 교회를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인데 여러분 이번 변화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가 평소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강조해 왔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언급한 분당의 교회에서 이 후보가 성도로 등록한 건 맞지만 제적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죠. 이 후보 내외가 오늘 공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걸 두고 논란 부식을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종교 논란이 먼저 일었던 건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 후보 역시 지난 10월과 11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받습니다.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무속 논란이 불거진 직후여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죠. 네.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해왔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은사님의 쓴소리. 자,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좀 쓴소리를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을 골라서 해달라.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사회가 좀 더 잘 되자고 잘하기 경쟁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야죠. 뭐 쓴소리라기보다는 뼈 있는 말인데 오늘 이재명 후보 선생님 말씀 듣고 좀 달라졌습니까? 이 후보 농민들과 만났는데요.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 문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기재부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죠. 어떻게든지 뭐 멱살을 잡으서라도 하긴 해야죠. 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강원도 번영회 연합회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비판을 했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딱 떠오르는데 지역 탐방은 사실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을 좀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어디가 사진만 찍고 가셨다고. 윤 후보가 20분 만에 자리를 떠나자 일부 참석자가 사진 찍으러 왔냐고 지적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는데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제 행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 제안들을 꼼꼼하게 제가 듣고 저희들 정책 공약에도 반영하고 물감자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현안 사업이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윤 후보는 어제 강릉 오죽헌에서 속초, 춘천을 거쳐서 서울로 이동했는데요. 당초 참석할 시간이 없었는데
주최 측 부탁으로 20분만 참석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연합회 측은 성명을 냈습니다. 20분에서 25분간 간담회를 하기로 사전 조율을 했다며 경기도에서 온 특정인이 연합회 소속도 아니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합회 내부에서도 짧은 간담회에 아쉬움을 토로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네네. 여야 대선 후보든 대변인이든 상대방 얘기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지 않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뭐 국민의힘 해명이 맞긴 한데 좀 아쉬움도 있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널뛰던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작년 한 해만 보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또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역시 공급이 집값을 잡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1년여 만에 실거래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 8억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찍었지만 지난 10월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13억 5천만 원 신고가에 거래됐던 근처 아파트 단지도 실거래가가 1년 만에 2억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천도론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꺾이더니 지난주에는 0.33% 하락하면서 2014년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무려 20주 동안 하락 중. 일단 최근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 최근 한 1, 2년 동안 급상승을 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대출 규제가 맞물려서 또 주춤하는 현상이 있고요. 살 사람은 줄고 있는데 공급은 늘었습니다. 세종시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 4,200가구에서 올해 7,6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미분양 물량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데다 정부가 1,300가구의 추가 공급도 예고했습니다. 단기적 상승에 따르는 부담감과 11월, 12월 비수기철 여기에 더불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대기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 같은 상승세는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때는 미국에서나 볼 수 있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직접 사람한테 주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코로나에도 더 안전하다는 건데 이렇게 인도를 막거나 찾길에 늘어서서 차가 막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장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 버스가 주변에 정차된 차들을 피해 멀찍이 멈춰서고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가 버스에 오릅니다. 근처 드라이브스루 카페를 이용하려는 차들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카페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30에서 40m 정도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일부 차량은 주정차가 금지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기 차량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지나가거나 아예 길이 막혀 한참을 기다립니다. 갑자기 지나다니는데 안 보여서 갑자기 확 나올 때도 있고 사람 많을 때는 좀 못 지나다니게 살짝 많이 서 있기도 해요. 많이 내키지. 여기 이거 저기 때문에 그냥 저기 이렇게 학교에 있는 데까지 막 줄여서 막 내릴 때도 내릴 때도 저 여기에 있는데 내려놓고. 서울에서 운영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49곳. 대부분 별도 대기 공간이 없다 보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달부터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새로 열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대기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 6m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럭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매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에 맞지 않더라도 향후 보완해 나가는 거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틀 전 헤어진 여성 집에 침입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된다면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였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피의자 이모 씨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 심사 3시간 만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남색 모자를 쓰고 양팔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신문 절차를 마친 뒤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흉기는 왜 먼저 준비하셨던 겁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씨는 이틀 전인 지난 10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의 어머니는 숨지고 남동생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보복살인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씨와 여성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후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지만 끔찍한 범죄는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에 신고된 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 경우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복살인의 최소 법정 형량은 10년으로 살인죄의 5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한 공장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울산 앞바다에서는 급유선이 모래에 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태형 기자입니다. 공장 천장이 철골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외벽은 까맣게 그을렸고 공장 안팎에 있던 환기 구조물과 재료들은 새카만 재를 잔뜩 뒤집어썼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환기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껐지만 공장 안에 있던 49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화재 여파로 공장 옆에 있는 빌라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유리창이 닦여도 테레비도 안 나오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냥.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14일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경대원이 예인선 갑판에서 밧줄을 옮깁니다. 오늘 아침 10시쯤 울산 태화강 하류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291톤짜리 급유선이 바닥에 걸려 기울어졌습니다. 수심이 채 3m가 안 되는 얕은 지점을 지나다 모래와 뻘이 쌓인 곳에 선박이 걸린 겁니다. 다행히 승선원 5명 모두 안전한 상태였고 해경은 경비정 3척을 동원해 30분 만에 깊은 바다 쪽으로 빼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덮쳤습니다. 원래도 이런 피해가 잦은 지역입니다만 이렇게 겨울에 토네이도가 상륙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지구가 고장나 버린 겁니다. 유주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당한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기차는 선로를 벗어나 나뒹굽니다. Everything around me is gone. It's just destroyed.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 3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미 중부를 휩쓸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는 강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6km 상공까지 날아올랐다고 미 기상당국은 전했습니다. The windows start breaking, dogs flying through the air. I didn't know what to do. 이번 토네이도는 아칸소, 미시시피를 시작으로 일리노이, 켄터키 등 미 중부 6개 주를 연달아 덮쳤습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로 1925년 이후 가장 긴 토네이도입니다. 인명피해는 켄터키주에 집중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4시간 가동 중이던 양초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오후 9시 30분쯤 110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40명만 구조됐습니다. I want to find my wife. I want to find her. Know if she's still somewhere safe.
켄터키 주지사는 도시가 마치 성냥갑 같았다며 최악의 참사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선 아마존 물류센터 일부가 무너지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We're just worried sick. We just want to know if he's okay. 겨울철 토네이도는 미국에서도 이례적입니다. 토네이도는 지표면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상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 생기는데 이번 토네이도 발생 직전 미국 남부의 기온은 영상 26도까지 올랐습니다. We all know everything is more intense when the climate is warming. 현지 언론은 열대성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해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토네이도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집단 면역을 자신하죠. 그런데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철통 같은 일상 속에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밝힌 본토의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5명. 해외 입국자를 빼면 단 49명입니다. 우리나라의 9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到今年底能不能达到83%？他说，所以这个我们为这个它的建立群体的免疫是做了一个很好基础。 현재 중국에서는 11억 5천만 명, 전체의 82%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올해 남은 3주 동안 2천만 명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접종자 수는 채울 수 있겠지만 집단 면역 달성은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미 일부 접종자는 항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수치상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도 방역 빗장을 풀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오미크론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외 입국자들에게 지금도 3주 시설 격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해도 아파트 모든 주민들은 한 발짝도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这现在这种情况是不是了？像他们在里面出不来是吧？那大家能帮一点上一点嘛？ 너무 광범위한 폐쇄범위 때문에 도망치는 시민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중국. 봉쇄 조치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예, 오늘 세계를 보다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미사일 얘기입니다. 최근 중국도 러시아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덩달아 북한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만일 실전 배치가 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75초입니다. 사드 같은 방어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미사일이 전 세계를 다시 냉전 시대로 돌려놓는 걸까? 한수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이 하얀 불빛을 내뿜으며 보르시고프 호위함에서 발사됩니다. 음속의 9배 속도로 날아간 지르콘은 100회 해상에 띄운 400km 밖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Мы сейчас испытали и успешно, и с начала года у нас будет на вооружении уже новая ракета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гиперзвуковая 9 махов. 지난 2018년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체 싱쿵 2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중국은 2019년엔 마하 10의 둥펑 17을 열병식에서 공개했습니다. 올여름엔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美国是世界上最早研发高超音速武器的国家，美方反复就中方正常的航天器试验表达所谓的担忧。 통상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데 마하 5는 시속 6,200km 정도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목표물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타격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처음에는 ICBM처럼 높은 고도로 발사됐다 대기권 진입 후에는 비행기처럼 낮은 고도로 날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비행 중 궤도를 변경할 수도 있어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엔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북중러가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단숨에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What's different with the new crop of hypersonic weapons isn't speed by itself. It's the combination of speed and maneuverability over long ranges. 미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주 경쟁에서 옛 소련의 주도권을 내줬던 스푸트니크 순간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Have we witnessed another Sputnik moment? General Mark Milley,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ompared the test to the Soviet Union's Sputnik launch during the Cold War. 이에 질세라 미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마하 20의 에로5를 몇 년 안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마하 27로 알려진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맞서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미사일 개발 경쟁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을 향해 툭하면 전투기를 띄우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군사동맹 나토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 병력 10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The end state that we're trying to avoid is the proliferation of hypersonic technology, not just to rogue nations, but also to nations with regional rivalries that could prove to be very destabilizing. 동서 신냉전 구도 속에 자칫 작은 불씨가 분쟁 지역, 화약고로 옮겨붙지 않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입니다. 네, 수산물의 변신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제철인 굴, 먹고 나면 껍데기가 처치 곤란이었는데 이제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굴 껍데기는 한 해 대략 27만 톤. 산업 폐기물로 분류돼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사료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절반 가까이는 포구나 마을 주변에 쌓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굴 껍데기는 9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산처럼 쌓인 굴 껍데기를 중장비가 쉴 새 없이 퍼나릅니다. 공정을 거친 굴 껍데기는 작은 알갱이로 바뀝니다. 세척과 분쇄 과정을 거친 굴 껍데기는 이처럼 석회 분말로 재탄생합니다. 이 업체는 하루 1000톤의 굴 껍데기를 활용해 순도 53.5%의 석회 분말 300톤을 만듭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과 공동 연구 끝에 지난 2019년 철광석 소결 공정에 필요한 석회석을 굴 껍데기를 가공한 석회 분말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각은 강물 석회석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파괴를 하지 않고 석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철소들도 굴 껍데기 사용에 적극적입니다. 굴 껍데기를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400억 원, 41만 톤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천연 광석인 석회석을 대체 사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굴 껍데기가 귀중한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요새 골프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치다 보면 실력은 꽤 되는데 폼이 제대로 안 나는 고민이 생기죠. 윤승옥 기자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 김은별 씨는 입문 2년여 만에 보기 플레이어로 급성장했습니다. 50대 조준상 씨는 시니어 대회에서 프로 선수들과 경쟁하는 실력. 하지만 모두 스윙에 문제가 있습니다. 폼나게 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모양이 안 예뻐서 좀 거리 욕심을 계속 내다 보니까 정확도가 되려 떨어져 버리는. 타이거 우즈와 비교하면 문제가 선명합니다.
조준상 씨는 중심이 오른쪽으로, 김은별 씨는 오른쪽과 위로 무너져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근력과 유연성이 문제입니다. 스윙할 때 회전은 골반과 몸통이 절반씩 담당하는데 회전력이 부족하면 몸이 좌우 상하로 흔들립니다. 몸을 교정하고 교정에 기술을 입혀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운동하면 효과적입니다. 먼저 팔과 몸통 운동. 팔과 몸통이 45도 이상 돌아가야 합니다. 바닥을 딱 짚어서 회전축이 옆으로 못 가게. 이어 몸통과 고관절 운동. 어깨가 밀리지 않게끔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주세요. 전신 운동이에요. 고관절과 허벅지 운동은 손으로 발끝을 닿는 동작인데 덤벨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력, 유연성 훈련과 함께 중심 이동 훈련도 중요합니다. 덤벨이나 골프 클럽을 이용해 진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발바닥 꾹, 그냥 꽉 밟아요. 어떤 동작의 이해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도 일주일이면 동작이 바뀌기 시작해요. 타이거 우즈를 꿈꾸는 일반인 골퍼들, 기술 훈련에 앞서 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오늘 정말 추우셨죠? 먼지를 밀어낸 찬바람에 옷을 꽁꽁 여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이 오늘보다 약 10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이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목도리에 모자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특히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는 아침까지 강풍이 불면서 더 춥겠고요.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 중반엔 추위가 한풀 꺾이겠고 주말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